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고 6월 달이 됐네, 이제는. 우리 자료구조 수업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진행하다가 그냥 한 학기가 다 흘러가갔습니다.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추리라고 하는 자료구조 중에서 이진 추리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말 잘 들리죠? 말씀 잘 들리죠?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진출이라고 하는 거죠. 이진출이. 이진출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진출이다라고 하는 걸 따랐어요. 그리고 이 추리구조라고 얘기하고 또는 나무구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일본 서적을 좀 많이 썼던 사람은 목구조, 나무 목장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추리구조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그냥 그 한글로 바꿔서 그냥 쓰는 경우가 이 대체적인 어떤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했을 때 추리라고 하는 게 우리 족보와 관련된 거다처럼 저희가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추리라고 하는 거를 먼저 다시 한번 본다면 추리는 일단 사이클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이클이 없는 경우. 이 자료 구조 형태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계층의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층 모습. 그래서 그런 계층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조가 있고 그다음에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현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자손을 많이 낳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손을 안 낳는 경우도 있고 한둘만 낳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손이 많으면 좀 불편하게 이제 자료 구조를 숫자적으로 만들든 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인간이 20명까지 자손을 갖고 있다면 20명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포인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 어떤 제약을 가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제약이 뭐냐면 일단 이 그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의 개수를 좀 줄이자. 그 제약은 차일드 개수에 대한 제약을 가하자. 마치 중국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명 내지 두 명까지만 나와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제약을 가한 이런 이제 그 추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진출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진출에 대한 정의 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일단 추리 중에서 추리는 추리예요. 그런데 이 추리에서 이렇게 생긴 추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를 노드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런 걸 다 노드다. 이제 그 들으시는 분 있으면 이 스피커 쪽 마이크 쪽을 좀 꺼주실래요? 트리 중에서 이 최대 이 두 개 이 그 가지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또는 에지라고도 불러요. 최대 두 개의 가지를 갖는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진출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최대 두 개의 어떤 차일드 또는 한 개 또는 하나밖에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추리의 모습을 갖다가 그 이진추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진추리에 대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쓰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리보다는 이진추리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진추리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진추리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일 그 루트라고 하는 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레벨 0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1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0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1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레벨들은 이 그 레벨 1 또는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제 그 이 레벨을 0부터 하는 걸로 한번 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다면 이 레벨 1에서의 그 노드 개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죠. 노드 개수 2의 0승계 레벨에 해당되는 걸 지수승으로. 그다음 이쪽 이 레벨 1에서는 2의 1승계 그래서 2개 여기는 1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레벨이 2니까 4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런 모습의 어떤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갖다가 이 0부터 시작하는 걸로 0부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이 루트의 이 레벨이 0인 경우 가정한 0인 경우로 가정하자 이거죠. 가정했을 때 이 0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레벨 i에서 이 노드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i승계가 되죠. 이렇게 생긴 걸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깊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 레벨이 가장 깊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뎁스라고 얘기한다. 깊이. 깊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 다시 말해서 족보 같은 경우는 가장 제 그 대가 긴 제 그 빨리빨리 제 후설 나와서 대가 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처럼 이 만드는 걸 뎁스라고 하는데 그 뎁스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이 만약에 뎁스가 n인 경우 전체 그 이진출이 해서 노드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노드 개수는 첫 번째 2의 그 레벨 0에서는 1개,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2개, 레벨 2에서는 4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최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게 n-1승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와 같이 레벨 2까지 1까지만 보게 되면 전체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죠. 여기까지는 3개의 노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의 2승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벨 2까지 보게 되면 3개에다 4개를 더하니까 7개. 7개는 2의 3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건 n까지 갔으니까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이 전체 노드 개수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걸 갖다가 이 수열의 공식에 넣어서 공비가 어쩌니 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저희 우리 유추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서 전체 노드 개수에 대한 것도 쉽게 저희가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레벨 단위의 노드 개수, 깊이에 해당되는 게 노드 개수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진출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부터 한번 그럼 이진출이 그럼 그냥 무조건 이진출이가 아니라 여기도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진출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죠. 그 중에 하나가 정이진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영어로는 full binary tree다라고 이거를 이름을 따서 정이라고 썼어요. 꽉 찬 이진출이다라고 하면 꽉 찬 이진출이다라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기 따르자. 처음에 쓴 사람이 이건 뭐냐면 이 제일 지금 이런 추리 구조에서 제일 끝에 있는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손이 없는 부분들을 리프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낙엽, 잎사귀, 낙엽이 아니라 잎사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잎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정의진 추리가 리프의 이 레벨이 모두 동일해요. 모두 K인 경우. 그리고 리프 이외에
그 모든 노드, 모든 노드가 두 개의 그 차일드를 갖는다 하죠. 구조를 갖다가 정이진출이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습을 보게 되면 정이진출이는 이 리프 노드는 다 K라고 하는 어떤 깊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정이진출이다. 모든 경우가 다 이게 지금 리프 노드들인데 리프 노드인데 레벨을 0번 레벨, 1번 레벨, 2번 레벨, 3번 레벨 그러면 다 이 모든 노드는 레벨이 3이죠. 동일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차일드가 두 개씩 있다. 이렇게 생긴 노드를 갖다가 정이진출이다라고 해서 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정이 아니라 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모습을 보고 요거에 대한 걸 갖다 다시 그려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나무의 이쪽을 루트라고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레프트 서브출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이고 이쪽을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서브출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똑같은 어떤 레벨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정이진출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정인데 이거하고 또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항상 혼동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이진출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냐면 complete다라고 해요. completed라고 해서 completed 바이너리 트리. 여기서는 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에 쓰이냐면 깊이가 K인 이그 만약에 깊이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깊이가 K인 전이진 추리를 한번 보죠. 전이진 추리 경우를 보게 되면 경우 그렇다면 깊이가 그보다 하나 더 전 단계 K-1까지는 정이진 추리예요. 정이진 추리고 이 레벨 K에서는 어떻게 되냐에서는 이게 노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채워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전이진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2까지는 정이진출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여기가 레벨 3이죠. 자,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정이진출이고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구조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은 전이진출이다. 이거는 전이진출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 정이진출이가 됐는데 이렇게 생긴 거에다 여기다 하나, 노드가 여기 하나. 이거는 전이진출이가 아니다. 이건 전이진출이가 아니다. 이진이 아닌.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이진출이와 전이진출인데 이 전이진출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지는 거. 왜 꼭 왼쪽에서 오른쪽이냐는 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추리 구조를 이런 링크 구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열 가지고 했을 적에는 이
채워지는 것이 왼쪽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 그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추리 구조 중에서 사향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로 기울어졌다는 걸 위해서 사향 이진 추리다. 이거는 기울어졌다 그래서 슈크드라고 WED 이렇게 생겨서 사향 이진 추리의 모습은 이렇게 계속 왼쪽으로만 가는 거 또는 오른쪽으로만 계속 그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의 제 추리를 갖다가 사향 이진 추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추리에 대한 종류를 봤는데 정이진 추리든 전이진 추리든 사양 이진 추리든 간에 이와 같은 거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링크드 리스트를 가지고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배열을 가지고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추리보다는 이진 추리에서 이진 추리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다. 미리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 배열을 이용한 다시 말해서 표현했던 얘기는 그 내장된 어떤 컴퓨터 내부에서 디지털 컴퓨터에서 그 저장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배열을 이용한 저장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그 연결 구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모습에 대한 걸 첫 번째 배열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 사양 이진 추리에 대한 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 배열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갖다가 실제 모습은 추리의 모습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배열로 나타낼 적에는 추리라고 하는 모습에 이런 배열을 하나 정해줘야 되겠죠. 배열의 이름을 추리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 계속 이 배열에 해당되는 전체 인덱스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겠죠. 1번에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노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실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B, C가 있고 C 밑에 오른쪽이 없고 여기도 없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칸 띄고 여기 들어오고 이거 그 다음에 C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 칸이 B죠. 이렇게. 뭐가 들어오냐면 D가 들어오죠. 8번에.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체 배열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양 이진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 잡음이 잡고 나서 학생들 거에 대한 걸 갖다가 꺼야 되겠는데. 안 되네.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전 이진 추리에 대한 걸 보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그 B의 차일드 노드고, D, E, F, G, H, I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 배열로 나타낸다라면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부분이 1번 그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2번 배열 위치에 B 노드가 들어가고 3번 배열 위치에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가
이 4번에, 이거 5번 위치에 2가, 그 다음에 F입니다. F가 6번에, G가 7번에, 8번 노드에 H, 그 다음에 I.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게 되면 A 다음 child가 요거죠. 그 다음에 C도 요거의 child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1 다음에 2니까 곱하기 2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child는 이 그 C가 있는데 이거는 곱하기 2한 데다 더하기 1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그 C라고 하는 거에 대한 child가 F가 되죠. C라고 하는 child F가 여기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왼쪽에 F, 그 다음에 오른쪽에 G 이렇게. C가 3번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아 F는 6번에 있겠구나, 곱하기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금방 찾을 수가 있고 7번이라고 하는 것도 곱하기 2에다 더하기 1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child구나 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저희 그 전 이진출의 경우에 이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 이진출의 경우에 이진출에서 이 n개 노드로 구성된 n개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노드들에 대한 걸 보자야죠. 그럼 그거에 대한 거에 이 현재 내 노드의 패런트 누군지, 그 다음에 이그 차일드는 어떤 것인지, 왼쪽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걸 보자. 이 중에 깊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깊이는 전체 노드 개수가 n개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된 거에다가 더하기 1한 걸로 찾을 수 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패런트라고 하는 거에 i번째 노드의 패런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i번 노드의 패런트는 위치, 패런트 노드 위치를 산출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루트 노드였다라고 한다면 패런트가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i 값이 1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i가 1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2의 i라고 하는 걸로 2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경우에 1, 2, 3번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들어가고 3번 노드가 들어가는데 3번 노드의 패런트는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 나누기 2 하게 되면 1.5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1로 바꿔주려면 1.2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때 버림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죠. 따라서 버림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1번과 같이 패런트 노드였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루트 노드였다라면 더 이상 이 조상이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드라고 i번째 노드의 왼쪽 차일드는 어떻게 계산되고 오른쪽 차일드는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에 대한 걸 그러면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L 차일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보자. i번째 노드의 L 차일드는 어떻게 되느냐? i번 노드의 이 왼쪽 차일드 위치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가 노드 전체 개수가 n개라고 그랬으니까 이 2의 i승이라고 하는 게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i라고 하는 걸로 해서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2의 n승계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n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왼쪽 차일드가 없다는 거죠. No left child.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n개보다 더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i번 이 노드의 오른쪽 차일드 위치에 대한 거를 한번 산출한다면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 i승에다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따라서 2의 i승 플러스 2의 i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은 2의 i 더하기 1이 전체 개수가 n이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테고 만약에 2의 i승 더하기 2의 i 더하기 1 곱하기 한 것이 n보다 더 크다면 2 곱하기 i입니다. 이게 없은 오른쪽 차일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ow right child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실제 이거 찾고자 하는 건 요거고 이 부분이고 요거 다 알죠. 그리고 페런트 노드에 해당되는 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실제 배열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찾아질 것인지에 대한 걸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 대한 걸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 그 연결 구조를 이용한 경우를 대했습니다. 연결 구조를 이용한 이 차일드 그 추리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노드 모습에 대한 것부터 한번 정의 내려보죠. 노드 모습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서 여기가 왼쪽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 PTR 여기. 그다음 여기는 오른쪽 차일드에 대한 R 차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게요. 거기에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가 두 개가 있고 이 부분에 노드에 해당되는 이름이던 노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죠. 아까 제 사양 이진 추리하고 전 이진 추리에서 보였듯이 이렇게 생긴 추리가 있다라고 한번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있고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이 연결 구조로 한다면 여기 A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따라서 B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없으니까 널 포인트 그 다음에 B 다음에 왼쪽으로 C를 갖고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C 다음에 왼쪽으로 D라고 하는 노드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건 없으니까 널 D 쪽에 왼쪽도 없으니까 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 하나를 전 이진 추리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 C라고 하는 차일드 노드가 있고 D하고 E가 있고 또 G가 있다. C와 I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추리를 그린다라고 하는 이를 나타낼 때는 A를 가운데 데이터 부분에 넣고 꼭 가운데 안 넣더라도 상관없겠지만 두 개의 포인터가 있는 걸로 그릴 땐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보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따라서 B 노드가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C라고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 노드가 오른쪽 그 다음에 B의 이 왼쪽에 D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E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거. 여기는 F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거. 여기는 G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거. G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릴게. 그리고 G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D 다음에는 H라고 하는 거가 있고 여기에 I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child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널 값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이 그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게 보편적이죠. 이건 제 생각인 걸 수도 있고 나는 저희 꼭 저희 그 배열을 써야 되겠다 또는 저희 그 언어에 따라서는 배열 구조를만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연결 구조를 하지 안 쓰고 배열만 가지고 쓸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 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던 이 아니면 저희 그 다른 모습이든 간에 이 노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 노드들을 방문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 노드들에 대한 방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노드들의 이진출의 운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진출의 운행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 그 이진 추리 부분도 그렇고 일반적인 알고리즘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희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진 추리의 운행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진 추리들의 노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그래서 이걸 갖다 방문한다 그래서 트래버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러면 이 노드 3개짜리만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처럼 먼저 이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패런트를 세 번째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차라리 이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런 순서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이거를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걸 방문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찾아보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자. 여기서 제가 A라고 썼는데 이 A를 더하기라고 하는 걸로 쓰고 이걸 2라고 쓰고 3이라고 한번 써보죠. 이것도 더하기라고 쓰고 2, 3이라고 쓰고 더하기라고 하고 2라고 3. 한번 다시 말해 더하기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봐야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요 경우를 가지고 보게 되면 더하기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방문하고 3번을 방문한다는 경우죠. 첫 번째 경우. 이 경우처럼 쓰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 걸 먼저 방문하니까 2를 방문하고 더하기를 하고 오른쪽 걸 방문하니까 3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경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그거의 페런트 따라서 2, 3 하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때 이제 이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수식 2 더하기 3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인픽스라고 얘기했어요. 인픽스 노테이션. 이렇게 생긴 거는 연산자가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걸 프리픽스다라고 했어요.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다. 이거는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포스트 픽스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인데 이 세 가지 표현법을 하나의 추리를 그리고 추리에 대한 것들을 방문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건 뭘 가지고 결정했냐? 방문 순서에 따라서 결정해준다. 뭘 방문하느냐면 노드 방문 순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방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추리에 대한 모습에 따라서 이 수식이 찾아지기도 하고 노드들의 방문하는 게 결정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인픽스, 프리픽스, 포스픽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라고 얘기한다고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순서에 대한 경우를 대해서 그렇죠. 운행 방법에 대한 거. 운행 방법에 대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수식을 표현한 것처럼 운행 방법에 대한 건 세 가지. 일단 이 그 왼쪽 오른쪽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패런트를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인픽스냐
프리픽스냐 포스픽스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처럼 결정했듯이 이걸 하나를 인오더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오더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가 포스트오더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인오더 트랙, 인오더 프리오더 방식,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오더 방식. 첫 번째 인오더 방식을 보게 되면 인오더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 개의 노드가 있고 여기가 더하기고 2고 3이었다라고 한다면 인오더 방식의 방법의 순서는 먼저 왼쪽 거 방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패런트를 방문하고 세 번째 오른쪽 차일드 방문하는 거다. 그래서 방문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left 서브 트리를 방문하는 거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 패런트를 방문해요. 그러고 나서 이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합니다. 자, 제가 여기는 지금 2번하고 3번을 그렸는데 패런트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 추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왼쪽,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생긴 모습의 걸 갖다가 그린 거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그 할 것이니 그 프리오더 포스오더에 대한 거에 대한 거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그 프리오더 방식에 대한 거예요. 프리오더 트래버설 방식에 대한 걸 본다면 프리오더 트래버설은 여기에 더하기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서는 이거를 제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거,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방문한다. 그래서 방문 순서를 보게 되면 왼쪽 거를 제일 먼저 방문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제 그 저 패런트를 제일 먼저 방문하죠. 아까 패런트는 동그라미를 쳤었죠. 패런트를 제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왼쪽, 오른쪽 걸 방문합니다. 패런트 방문하고 왼쪽 거를 하는데 왼쪽이 이렇게 노드 하나가 아니라 한 뭉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 거를 만들 수도 있죠. 따라서 왼쪽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하나의 노드가 아니라 이 노드들의 어떤 저희 전체 모습 그래서 이걸 레프트 서브 트리다라고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 방문합니다. 이런 모습의 저희 그 구조를 갖는 걸 갖다가 프리오더 방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 방식에 대한 거를 보면 포스트 오더 방식이다. 자, 이거 포스트 오더도 더하기와 2와 3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문 순서는 제일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차일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패런트를 방문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2라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뭉치로 만들어져 있다. 묶음으로 되는데 그 묶음의 모습이 추리 모습이죠. 오른쪽도 추리의 어떤 모습인데 이 루트가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서브 추리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의 이 방문하는 걸 보게 되면 왼쪽에 해당되는 노드들을 먼저 방문하죠. 왼쪽 서브 추리에 대한 걸 방문하죠. 그다음 2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른쪽 서브 추리 방문한다. 마지막으로 더하기 표시가 있는 패런트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 이렇게 생긴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노드가 3개밖에 없으면 금방 찾지만 노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을 때 혼동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추리가 있다라는 거죠.
있고 C가 있고 아까처럼 더하기 2, 3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G. 그다음에 여기에 왼쪽으로 H가 있고 G 밑에 I와 J가 있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긴 모습에 인워드 방식으로 이제 그 노드를 방문하면 방문 순서를 한번 나열해봐라. 나열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방문 순서를 나열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A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패런트로 봤을 때 왼쪽에 어떤 서브 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브 추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A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이거는 추리인데 A라고 하는 걸 패런트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거를 방문하기 전에 TA의 L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TA의 오른쪽 걸 방문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는 하나의 그 추리의 노드가 될 테고 이거는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삼각형을 한번 표시해 보죠. 이 파란색,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또 다시 보게 되면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인워더를 방문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거를 B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B가 기준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이걸 갖다가 B를 기준으로 왼쪽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TB의 왼쪽 그 다음에 TB의 오른쪽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보게 되면 TB의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 D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건 D라고 하는 걸로 하나 쓰면 되겠다.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모습이죠. 2를 기준으로 가지고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를 기준으로 2가 이렇게 있고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2를 기준으로 한 왼쪽 추리가 하나 있죠. 오른쪽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다. 자, 왼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였냐면 이 부분은 왼쪽의 모습은 H라고 하는 거 하나였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노드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D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그리고 H가 나오죠. 그리고 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A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방문하는 거에 대한 노드들에 대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 그래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걸 가는 거죠. A 방문하고 난 다음엔 오른쪽 부분을 간다. 이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것도 TA의 R 승으로 되는 이 서브 추리도 마찬가지 인워더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여기에 인워더 방식에서도 C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되는 거와 오른쪽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TC의 왼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TC의 L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TC의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걸로 불러보죠. 그러면 이거는 TC의 왼쪽에 해당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중앙에 해당되는 거 C라고 하는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TC의 오른쪽 노드 이렇게 됐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TC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F라고 하는 노드를 가지고 그냥 하나 결정된 거죠. 여기 TC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 G를 중심으로 가지고 여기 G를 중심으로 되는 이 부분 G를 중심으로 로브하고 여기 있죠. 이게 이
G를 중심으로 왼쪽, 그 다음에 G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TG의 왼쪽, 그 다음에 이거는 TG의 오른쪽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TG의 왼쪽은 I였고 이거는 이 J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써보게 되면 A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F가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리고 이쪽 TC의 R이라고 하는 R승이라고 하는 서브출인데 이 부분은 I라고 하는 걸로 먼저 나와야 되니까 I 그 다음에 G 그리고 J 이렇게 방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오더 출이라고 하는 거에 방문 순서가 결정된 거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프리오더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똑같은 예를 가지고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 C, G, H, I 이렇게 돼 있다. 그때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노드 방문 순서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럼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거가 패런트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거부터 한번 보자. 이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이건 A를 패런트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되는데 프리오더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패런트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A라고 하는 걸 방문하고 그 다음에 TA의 L 방문하고 그리고 TA의 R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뜻이죠. 이거는 서브 추리들이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노드니까 더 이상 나눠질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다시 또 프리오더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 프리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B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해당되는 거와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B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다음에 B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B가 있고 그다음에 그 B 다음에 TB의 왼쪽과 그다음에 TB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TB의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거는 뭘로 되냐면 그냥 D라고 하는 노드였다.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TB의 R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먼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다음에 E라고 하는 걸로 방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E 다음에 A죠. 거꾸로 써요. 먼저 페런트 방문하고 차일드 방문한다. 따라서 여기에 E라고 하는 걸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A를 방문한다. HH가 자 A가 지금 썼는데 H입니다. H를 방문한다. 자, 저렇게 해서 일단 왼쪽에 해당 A의 왼쪽 부분은 다 끝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죠.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C를 중심으로 왼쪽, 그래서 TC의 왼쪽,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TC를 패런트란 오른쪽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거는 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C의 왼쪽, TC라고 하는 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나타낼 거다. 자,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 뭐였냐면 그냥 F라고 하는 노드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쓴다면
왼쪽, 오른쪽, G 이렇게 가죠. 그래서 I, J, G 이렇게 되죠. 잘 안 보이는데 다시 써보면 I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J가 되고 그 다음에 프리오더라 그랬죠. 프리오더 방식이니까 제일 먼저 G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I를 방문하고 그리고 J를 방문하는 이런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노드들을 방문하는 걸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내려와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H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보게 되면 C, 그 다음에 F, G, I, J 이런 순서대로 방문한다. 포스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것도 일부분만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인오더하고 포스오더하고 순서가 달라지죠. 포스오더 방식을 똑같이 다시 7을 그려보게 되면 A, B, C, 그 다음에 D, G, 여기가 H, 그리고 여기가 I하고 J가 있었다. 자, 여기 모습에서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을 찾아서 이거를 TA의 왼쪽, 그 다음에 TA의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 포스오더 방식의 경우는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TA의 왼쪽 걸 방문하고 그 다음에 TA의 오른쪽 걸 방문하고 맨 마지막에 A라고 하는 노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TA의 L승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과 이것도 B를 패런트로 해가지고 왼쪽에 해당되는 거와 패런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왼쪽에 해당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T, B의 L 이거는 D라고 하는 노드 하나로 그냥 결정됐으니까 끝나는 거고 이 T, B의 R승으로 표현되는 이거는 먼저 H를 하고 그 다음에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를 방문하고 그리고 E라고 하는 걸 방문한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노드는 그냥 결정됐고 여기까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이 왼쪽 부분을 C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 그래서 TC의 왼쪽 부분과 TC의 오른쪽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TC라고 하는 거의 왼쪽 부분을 방문하고 TC의 오른쪽 부분을 방문하고 마지막 그거의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를 C를 방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TC의 L 요거는 뭐였냐면 그냥 E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요거 3개짜리는 그냥 바로 할게요. 그래서 IJG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I를 방문하고 J를 방문하고 G를 방문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냥 써보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D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H, E, B 그 다음에 요거 E, I, J, G 여기가 C죠. 마지막에 A 이렇게 노드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방문 순서들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복잡성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알고리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거에 대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먼저 이진 추리에 대한 어떤 적용 예를 보고 그 이진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적용 예.
그 하나가 연산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노 그 포스픽스 프리 그다음에 어제 그 프리픽스, 포스픽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었죠. 자, 식을 한번 이렇게 생긴 걸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면 인픽스 표현을 쓰니까 a-b 더하기 c 나누기 d 그다음에 곱하기 2 빼기 f 이렇게 생긴 거였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 그 인픽스 표현이죠. 이렇게 생긴 표현에 대한 걸 갖다가 프리오더냐 포스오더냐라고 하는 걸로 갖다 낼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추리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x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의 마이너스 표현으로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고 왼쪽을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여기도 좀 뭐가 좀 빠졌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죠. 좀 틀렸어요. 자, 저희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다. 저희가 이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고 a 이 빼기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여기에는 곱하기가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그리고 가로에 들어가는 b 더하기 c 나누기 d 부분이 들어가죠. 따라서 곱하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또 오른쪽은 2가 들어가는데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 b 더하기 c 나누기 d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나누기에 c라고 하는 거와 d라고 하는 걸 갖다 나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빼기를 하는데 이쪽 왼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부분에 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이진출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행 방법에 따라서 이게 추리 모습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그 프리픽스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이 포스픽스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표현되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수만 이제 그 소개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이 그 포스트 오더냐 인오더냐라고 하는 첫 번째 아까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하는 인오더 그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 방식이 있고 프리오더 방식이 있겠죠. 이 알고리즘들을 설계 방법은 이렇게 생긴 게 추리고 이 안에도 추리고 이 안에도 추리고 계속 반복해 들어가죠. 설계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도 추리고 이 안에도 바이너리 추리고 이것도 바이너리 추리기 때문에 이런 설계 구성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재기적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재기적 호출이다. 재기적 호출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재기적 호출 구조가 되는 언어가 있고 되지 않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베이직 언어와 같은 경우나 포트란 언어 같은 경우는 재기적 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재기적 방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알고리즘에서 이 그 뭐 스택이라고 하는 우리 전 시간까지 했던 걸 이용해서 이 그 재기적 호출을 비재기적 호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까지 하는 거는 이번 학기에는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 재기적 호출 구조로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기 호출 방식의 그 인오더 방식이냐, 포스오더 방식이냐, 프리오더 방식이냐는 알고리즘 접근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거를 이용하는 알고리즘 한다. 그 다음에 이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의 모습은 이 연결 구조를 가지고 하는 모습에서의 그 가지고 이 오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제 그 바이너리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운행 알고리즘 빼고 운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에 대해 수업 얘기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운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 다 끝나고 나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한 얘기, 소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학기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말 시험을 학교 와서 보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대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우리 19밖에 안 되니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시험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이 대면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시험 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후다닥 보고 그러고 나서 끝내는 걸로 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걸로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한 것이 좋을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낼게요.